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계 개정 과목 중에 건설업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여금이란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건설업 사업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회수될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회수될 것은 비유동자산의 장기 대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되고요.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가지급금이 참 많죠. 가지급금의 정의를 보면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지출된 자금으로서 지출처는 확인되지 않으면서 적격 증빙은 불비된 것, 이것을 가지급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진단 지침상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평정에 대해서 요약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의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이 부분만 한정해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 이 부분은 겸업자산으로 평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당연히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급금 역시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에게 대출을 한다면은 반드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증빙관리 등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서 대여하는 것도 고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등에 대해서 기업진단 지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 역시 겸업자산으로 평정되기 때문에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자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을 통해서 실제성이 확인되고 회사의 재무상황 그리고 사회통념상 그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자산으로 평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을 결산 즈음에 해가지고 회수했다가 결산일이 지난 이후에 재인출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표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가지급금 1억 원이 회수되면서 보통예금이 1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1번을 보시면. 근데 1월 31일, 이 1월 31일이라는 날짜는 결산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짜에 속하겠죠. 이때 1월 31일 날 다시 가지급금으로 2억 원이 빠져나가면서 보통예금이 2억 원이 줄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예금 2억 원 전액을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결산서에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반드시 상기한 채로 결산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의 재무제표와 아래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가지급금 3억 원, 가수금 1억 원이 있는 경우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해서 가지급금 2억 원만 있는 상황. 이 경우 자본은 5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실질 자본이 계산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실질 자산이 7억 원, 그리고 실질 부채가 5억 원 해가지고 실질 자본이 2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밑에 상계한 경우에는 실질 자본이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1억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한 채로 결산을 끝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